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을 처음 공개 언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며 진술 태도와 수사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만 낸 점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내부 비밀을 흘리고 거액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배임 금액은 수사 초기 산정한 600억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장외 신경전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정 의원이 공범인 둘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했다며 이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게 아닌지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도 교도관이 기록하고 있는데 회유가 가능한가? 최소한으로 허용된 접견마저 왜곡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검찰에 더 이상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각,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이 대표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이 물증 하나 없이 무리수를 둔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체포동의안 처리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쌍특검이 답입니다. 선택적 부실 수사로 일관하는 정치 검찰에게 또다시 어떻게 수사를 맡긴단 말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의 종식을 선언해 주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9일째입니다. 건물 잔해에 갇혔던 여성이 205시간 만에 구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중단되고 사망자는 4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김자온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생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205시간을 버텨낸 튀르키예의 여성입니다. 이 시리아의 10살 소녀도 185시간을 무너진 아파트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이제 갈수록 뜸해지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10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 구조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도 생존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Dragging live people out from the rubble and finding those who died in the rubble. That's coming to a close. And now the humanitarian phase. That's our obligation now. 전 세계 지원이 쏟아지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와는 달리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시리아 북서부는 포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 유일한 구조대인 하얀 헬멧마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첨단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맨손과 곡괭이로
콘크리트 더미를 일일이 파내며 구호 작업을 해왔지만 한계에 직면한 겁니다. تعبنا 12 سنة ما نمنا ليلة بهنا خايفين من القصف خايفين من الضرب خايفين من الطيران خايفين من التهجير أنا وقت اللي بوقف مقابل هالبيت بقول عجب طلع حدا منه 튀르키예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400여 명, 부상자는 105,5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2,900여 명이 사망했던 지난 1939년 동북부 에르진잔 지진 피해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가 3,60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4만 명에 근접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어젯밤 김포 도시철도 관제실 화재로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곳곳에서 창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영 기자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사후역이 텅 비었습니다. 안내 방송에서는 갑자기 열차를 새벽 1시 반까지 연장한다는 공지가 나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1시간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 관제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열차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운행 중이던 12대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열차 운행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전 구간의 열차를 운행을 중지하게 됐고 당시 승객 20여 명은 열차에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밤늦은 시간 귀갓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안내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열차 운행은 11시 40분부터 일부 재개됐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정상 운행됐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측은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실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기가 합선되면서 연기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검게 그을린 창고를 향해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전북 익산시 왕국면에 있는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전자제품을 태우고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자재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와 컨테이너가 각각 1개동씩 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넘으면서 물가 오름세가 기대만큼 빠르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역시 길어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1월보다 6.4% 올랐습니다. 6.4%라는 수치로 보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고 추세로 봤을 땐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세의 기울기가 둔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작년 12월 6.5%에 비해 0.1%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고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6.2%보다 0.2%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또 1년 전이 아니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땐 0.5% 올라서 12월에 0.1% 올랐던 것에 비하면 전월 대비 상승폭은 오히려 커졌고 시장 전망치 0.4%도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시장의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I don't have a great prediction on CPI. But I think someone's going to be wrong, and I think the market is probably underestimating. 주범은 주택 임대료 같은 주거 비용입니다. 1월 주거 비용은 작년 12월보다 0.7% 올라서 전체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던 기름값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의 진정 추세가 둔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반대로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란 전망에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we don't think, smooth. It's probably going to be bumpy. And so we think that we're going to need to do further rate increases.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오름세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아직 해야 할 게 더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